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그 상속 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 상속인이 그 일부 상속이 상속 포기했을 때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이게 미치는 영향, 그걸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증여를 받지 못한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요거를 말씀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초과 특별수익자, 그 유류분 반환 의무자적인 측면에서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1남, 2남, 3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류분권자를 하고 계십니다. 유류분권자가 있는데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상속 포기. 상속 포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망하셨고 사망하셔서 이렇게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씩 따라서 당연히 유류분은 6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그 반환 의무자입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자.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1남의 상속 포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인 3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상속 포기는 민법 1019조에 따른 상속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나 상속 안 받겠다 이렇게 각도 써주거나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상속 포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유류분이 6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죠. 6분의 1의 유류분을 이렇게 6분의 1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속 포기가 되면 이 상속인 처음부터 당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걸로 되고 이 6분의 1은 법정 상속분이죠. 3분의 1이 쪼개져서 이쪽으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3분의 1이 6분의 1씩 쪼개져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6분의 1에 여기는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니까 흡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유류분은 4분의 1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 3남이 6분의 1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1남이 상속 포기함으로써 민법 규정에 의해서 상속 포기함으로써 자기의 유류분이 더 증가되는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많이 접하지 않지만 일부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자기의 유류분을 올릴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 유류분이 만약에 유류분이 있다 그러면 양도를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원래 6분의 1에 자기 6분의 1에 더하면 양도받은 거 그러면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이 되겠죠. 법정 상속분. 이렇게 양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렇게 1명, 2명, 3명 있는데 유류분
여기가 반환 의무자입니다. 여기가 상속 포기하게 되면 여기에 유류분은 증가합니다. 그만큼. 그렇죠? 예.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나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상속이 유류분을 상속 포기할 때는 유류분이 증가합니다. 그 대신 만약에 제3자가 되니까 특별시기에 이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특별시익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반환 의무가 기초재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반환 초과 특별시익이다 그러면 반환 의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얘기만 해도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줄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속이 그냥 두 번째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반환 청구권자가 상속을 포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피상속이 사망한 이후에 민법 1019조에서 의미하는 민법 1019조에서 의미하는 상속 포기도 있지만 확인 각서도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는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다음에 스스로 포기하는 확인서 써줍니다. 여기한테. 유류분 반환 의무자한테. 이렇게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물론 생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써준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망한 이후에 작성한 각서는 그 자체를 유효합니다. 또한 민법 1019조에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게 되면 상속분이 없다 보니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민법 1019조에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상속을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심판문을 수령하게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아까는 여기서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이 하는 상속 포기를 민법 1019조만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는 각서도 포함이 됩니다. 써주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거는 실무에서는 그렇게 접하지 못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자기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각서를 써주거나 민법 규정에 따라서 법원에 상속 포기하는 상속인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상속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난 안 할래. 그러면 양도해달라. 양도해서 자기가 여기서 사실은 유류분 이상을 받았는데 여기서 받은 유류분으로 회수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 반환 의무자. 이게 초과특별수익자죠. 초과특별수익자입니다. 이분이 상속 포기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민법 1019조. 이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래 유류분은 6분의 1이고 여기도 6분의 1입니다. 6분의 1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유류분이 증가해 버립니다. 이렇게 4분의 1로. 더 많이 물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상속인은 원래 유류분 반환 비율은 자기의 원래 상속인의 구의 유류분을 배제한, 초과한 나머지 특별 수익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가 3명이니까 12억을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원래 6분의 1이면 이게 2억이 되겠죠. 2억의 유류분, 자기 원래 유류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10억을 기준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만약에 똑같이 12억을 받았다. 근데 여기는 뺄 수 있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속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분이 없고 유류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12억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의무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111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아버님이 2023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상속인이 2000년에 증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환자는 1997년 증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12억을 증여를 받았고 여기서 5억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제도가 처음에 생긴 1979년 이후의 증여는 모두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의 증여만에 포함이 되고 그 이전 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를 해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증여한 경우만 유류분 반환 대상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했느냐 못하고 했느냐 이 부분은 많은 이제 쟁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12억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17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5억을 증여해서 나머지가 12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줬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 갖고 있는 전체 재산에서 절반 이하 5억, 전체 재산 17억에서 5억, 절반 이하인 5억만 증여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에서도 배제가 됩니다. 이게 이 5억은. 따라서 이 반환 의무자는 실제로 상속 포기함으로써 자기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10억대 여기 3억이죠. 5억이니까 유류분이니까 3억 이 비율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상속 포기함으로써 아예 반환 대상에서 배제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 경우는 유류분 반환 의무자 초과특별수익자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지만 만약에 반대로 바뀌어서 여기가 3억이고 여기가 12억인 경우에 여기가 포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2억도 한 방에 줬느냐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줬느냐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준 경우라면 이거는 일련의 재산 분배 과정을 볼 것이냐 아니면 따로 구분해서 1114조를 적용할 것이냐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축적되는 실무 하급심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자 정리해드리면
유류분 반환, 그냥 상속이 있고 유류분 반환을 위한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상속폭이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한 경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의 유류분이 올라가지만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냐 이분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냐 아니냐는 결국 증여를 어떻게 받았느냐 다른 상속인은 어떻게 증여가 됐느냐 나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그리고 증여를 받는 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주변 상황을 다 고려하고 이런 경우에 법원이 어떤 시각으로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이부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 득실에 대해서 한번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나와 있는 판례라든가 이런 법리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유류부를 상속 포기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류분권하고 크게 문제고 반환 의무자도 아니고 청구권자도 아닌 분이 상속 포기하는 부분은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뿐이지 본인 자신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유류분반환 청구권자는 상속 포기는 민법 1019조와 각서 둘 다 의미하는데 어떤 경우는 포기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피상속인과 오래 관계가 단절돼서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오늘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신문상에서는 거의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류분반하는 의무자 이 경우는 좀 양날의 칼이다. 반환 의무자가 상속 포기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냥 하지 말고 일단 재산을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가를 수축한 다음에 아니면 공시가를 전부 다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뽑아봐야 유류부 상속 포기라는 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상속 포기가 유류분반환 청구권 또는 유류분반환 의무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세 가지 포기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입니다. 오늘은 좀 아침 일찍 와서 그동안 너무 제가 유튜브를 못 올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3주 이상 유튜브를 촬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구독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요즘 의기소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힘든 면도 있었고 그래서 살짝 등한시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거 이렇게 유튜브 올라오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편씩 이상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석 연휴 상당히 많이 깁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추석 연휴 때 봉포대인가요? 거기 해수욕장에 데크 빌려서 1박 2일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스크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를 이제 당근에서 중고로 샀습니다. 6, 7인용이라는데 그거 한 번도 타프 스크린 타프 스크린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잘 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추석 때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자, 모두
좋은 추석 되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초동에서 이재호 사무장이었습니다.